꼬시기 쉬운 직업이 따로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보통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직업군은 유독 연애나 바람, 외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귀한 직업이라고 해서 절대 안 흔들리는 건 아니고 천한 직업이라고 해서 쉽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동이 잦거나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정 노동이 심하거나 특정 사람들과 밀착 접촉이 많은 직업이라면 자연스럽게 심리적 경계선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공감이 절실하고 말 걸어줄 사람 하나가 간절해지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그 틈에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진 직업군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낙인 찍으려는 것도 판단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기회를 잡는 눈도 훨씬 예리해질 수 있거든요. 여기는 미쓰리의 공덕연구소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도움이 될 만한 지인들에게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감사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육 및 공공직군이에요. 교사나 강사, 교수, 그리고 공무원처럼 신뢰와 권위를 중심으로 일하는 직업군은 대체로 단단해 보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안내하고 책임져야 하다 보니 겉으로는 늘 조용하고 점잖지만 사실 속으로는 말 못할 피로와 억눌린 감정이 쌓여갑니다. 이들은 직업 특성상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정리하고 조용히 넘기고 혼자 꾹 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퇴근 무렵 혹은 행사가 끝난 직후 그 텅 빈 시간 속에서 마음을 기댈 곳이 단 한 군데만 생겨도 그 존재가 꽤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반복되는 인간관계, 상사나 민원과의 갈등, 끝없는 보고와 피드백, 이런 구조 속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잘 이해해준다는 느낌만으로도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상대가 예의를 갖추고 맥락을 존중하고 너무 과하지 않게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열리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 직군의 특징은 선이 명확한 사람에게 끌린다는 점입니다. 질문이 짧고 말수가 적고 자리를 오래 끌지 않는 사람, 딱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미리 떠날 준비를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담이 없는 위로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공감과 간격이에요. 공감은 필요하지만 간격이 있어야 예의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직군을 겨냥할 땐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기보다 적당히 거리 두며 배려하는 태도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 직군입니다. 은행원, 중개인, 애널리스트, 투자 관련 직군들. 겉으로 보기엔 정제된 이미지와 냉정한 판단이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실제로 이 직업군은 성과 압박과 긴장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결과로 평가받고 고객의 수익률로 자신의 존재가치 증명해야 하니까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피곤하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일상화되면 자극이 없이는 감정이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퇴근 후에는 강한 해방감 혹은 짜릿한 위로를 찾아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스케줄의 유동성이에요. 시장에 따라 시간대가 다르고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미팅이 많다 보니 지금은 바쁘고 나중에 연락 줄게요 라는 말이 그들에겐 일상입니다. 이게 바로 이중 생활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언제든 바쁘다고 말하면 되는 명분이 강한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접근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직군의 사람들은 결정이 빠르고 반응이 명확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주저하지 않고 애매하게 묻지 않고 말이 짧은 사람. 지금 많이 밀렸죠. 오늘은 딱 20분만 쉬고 가요. 이런 식의 간결한 제안이 훨씬 잘 먹힙니다. 단 지나치게 감정을 끌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경계합니다. 공감보다 정리감 있는 말투, 배려보다 시나리오 있는 제안이 더 효과적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명확히 그려주면 머릿속에 바로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정리하면 이 직군은 강한 환경 속에서 허용된 틈이 분명합니다. 그 틈에 타이밍과 말의 구조만 정확히 들어가면 흐름은 꽤 빠르게 따라옵니다.
세 번째 직군은 영업 및 고객 대응이 많은 직군이에요. 보험 설계사, 영업직, 고객 응대 서비스, 그리고 비서직처럼 사람을 만나야 일이 되는 직업군은 접근과 연락의 자유도가 아주 높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연락해도 이유가 있는 직업. 이게 바로 이중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이 직군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관계로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업무와 사적인 감정이 얽히기 쉬운 환경이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퇴근하는 날이 많고 그 피로가 쌓이면 공감 잘하는 외부 사람에게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말을 잘한다는 칭찬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말이 많거나 과한 표현엔 쉽게 질립니다. 오히려 말이 적고 단도직입적인 사람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오늘 실적 압박 장난 아니었죠. 단 거 한 입이면 풀릴걸요? 이 정도 톤이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명분이 겹치는 순간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상담, 피드백, 소개팅, 추천서 같은 단어들이 오갈 때 업무와 사적인 경계를 딱 맞물게 제안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얘기한 고객 사례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커피 한 잔 할래요? 이렇게 일 얘기를 방패 삼아 약속을 끌어내는 방식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이 직군은 일과 감정의 구분이 흐릿한 환경에서 자신도 모르게 관계에 흘러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말, 명확한 명분, 짧은 제안, 이 세 가지로 다가가면 예상보다 빠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커다란 응원이 됩니다. 네 번째 직군은 의료계 종사자들이에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기타 의료계 종사자들. 이 직군은 겉보기엔 강해 보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수습하고 사람을 돌보며 생명과 마주하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내 감정은 눌러두고 타인의 감정을 먼저 떠안아야 하는 환경입니다. 문제는 그게 하루 이틀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간 근무, 이틀 밤샘, 갑작스러운 응급콜, 일상이 흔들리고 리듬이 깨지면 사람은 결국 감정의 배출구를 찾게 됩니다. 특히 교대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가는 길, 혹은 연차를 쓰고 며칠 쉬게 될 때, 이런 텅 빈 공백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허무처럼 밀려옵니다. 그 타이밍이 바로 말 한마디가 깊이 박히는 순간이에요. 중요한 건 이 직군의 특성상 감정에 솔직한 사람보다는 안정감을 주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이 열립니다. 질문이 많지 않고 말수가 적으며 함부로 단정짓지 않는 태도. 이게 곧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돼요. 예를 들면 오늘은 고생 많았죠. 말 걸면 안 되는 날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침묵을 존중하는 말투가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갑니다. 피로한 감정에는 위로보다 간격 있는 배려가 더 세게 작용하니까요. 정리하면 의료 직군은 강해 보여도 내면은 꽤 무너져 있습니다. 감정의 피로가 쌓였을 때 그 공백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허용의 문턱을 가장 먼저 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직군은 항공, 여행 관련 직군들입니다. 항공 승무원, 조종사, 호텔리어 같은 항공 여행 직군은 겉으론 화려하고 깔끔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립된 일정과 반복되는 이별, 그리고 낯선 공간에서의 느슨한 긴장감이 깔려 있어요. 오늘은 부산, 내일은 사이판, 다음 주엔 파리. 이동이 일상이 되면 사람도 일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게다가 시차와 교대 스케줄은 인간관계의 흐름까지 지워버립니다. 어제와 오늘의 감정이 끊기고 매번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처럼 시작하게 되죠. 이건 누군가에겐 자유이자 누군가에겐 외로움입니다. 그 공백이 쌓이면 결국 말을 걸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을 마친 날 낯선 호텔방에서 씻고 누운 그 순간, 모든 연락이 멈춘 시간대에 지금은 괜찮냐는 한 줄 메시지는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건 사적인 침범이 아니라 감정의 환기로 느껴지거든요. 이 직군은 시공간적 예외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의나 거리두기보다 현실적인 리듬에 맞춘 말투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비행 끝났죠.
지금쯤 아무 말도 듣기 싫은 시간일 텐데 딱 한마디만 해요. 이런 말은 공감보다 더 깊게 박힙니다. 정리하면 이들은 늘 이동하고 고립되고 무력한 시간에 노출됩니다. 그 틈에 들어가야 하는 건 위로나 설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배려와 타이밍 하나예요. 그거 하나로 예상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직업군은 특정 여성을 지목하거나 단정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이 그 사람의 감정 리듬을 흔들 수 있다. 그 구조를 보여드린 거예요. 직업은 그냥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꼬시기 쉬운 여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과 상태를 잘 읽는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어떤 여성이든 피로하고 외롭고 감정에 구멍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 말이나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건네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상대의 환경과 리듬을 읽고 딱 거기 맞춰 들어가는 말은 누구나 못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5개 직업군은 그런 환경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 경우들이에요. 이걸 단지 비난하거나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원한다면 타이밍부터 공부하자는 겁니다. 이런 심리 설계, 여자를 꼬시는 방법, 실전 경험 없이 못 알려줍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더 많은 여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유가 되신다면 미쓰리 커피 한 잔 사 마시라고 회원 등록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여자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또는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미쓰리의 공덕연구소였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에 끝!